언론고시 이제는 끝낸다 3강입니다. 1, 2강 잘 보고 와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 2강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1, 2강부터 먼저 봐주시고 3강을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1강, 2강에서는 좀 마인드 세팅적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3강부터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여러분 뭔가 정말 특히나 올해를 장식하고 있는 가장 큰 키워드 중 하나가 AI죠. 인공지능인데 이런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아서 이 기자라는 직업 그리고 언론사 입사하는 거 괜찮나요? 제가 평생 직업으로 혹은 제가 커리어의 스타트로 삼아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해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과연 지금 2024년이잖아요. 이 급변하는 대격변의 흐름 속에서 정말 판이 흔들리는, 지축이 흔들리는 대격변의 혼란기인데 이런 혼란기에 과연 우리는 언론사, 그 중에서도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에 대한 해답을 제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같이 고민하면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4년의 키워드는 인공지능 AI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인공지능이에요. 자, 작년부터 챗 GPT가 도입이 됐죠. 챗 GPT가 도입이 됐고 일각에서는 챗 GPT를 사용하면 안 된다. 예를 들면은 대학에서도 챗 GPT를 사용해서 논문, 레포트를 쓰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효 처리를 하겠다라든지 이러한 흐름이 있었지만 사실 거스를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적인 변화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는 또 금세 사그라 들었고 누가 이 챗 GPT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의도와 목적에 맞게 잘 이용하느냐가 관건인 시대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더 나아가서 지금 텍스트를 기반으로 한 챗 GPT를 넘어서 지금 오픈 AI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소라라고 하는 영상 기반 인공지능도 나왔죠. 소라는 뭐냐면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게 얼마나 혁신적인 거냐면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래 우리는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저는 문과 출신입니다. 문과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과 출신, 그 중에서도 컴퓨터공학과, 컴퓨터학과 이런 곳들에 대한 수요가 되게 있었어요. 왜냐면 지금 그 당시에 제가 대학을 다니던 당시에도 문과는 이제 문송합니다라고 해가지고 상경기 아니면 더 이상 취업이 안 된다 라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그나마 취업이 되려면 코딩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컴퓨터공학, 컴퓨터학과 이런 데들에 대한 어떤 이중 전공이라든지 복수 전공이라든지 이런 수요,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자, 여러분 코딩이란 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코딩이 뭡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컴퓨터라는 게 있어요. 자, 보시면 컴퓨터가 있고 컴퓨터를 C라고 할게요. 그리고 사람을 P라고 하겠습니다. 이 둘이가 대화를 하려면요. 여러분 컴퓨터 언어 이해되세요? 매트릭스 영화 보시면 010101 그거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 컴퓨터에게 내가 뭔가 요구를 하는 거야. 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하는 거지. 나는 뭔가를 하고 싶어. 근데 컴퓨터가 알아듣게 설명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컴퓨터와 인간 간의 대화 체계를 만들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파이썬이고 여러분이 잘 아는 파이썬이고 C 언어고 자바고 막 그래요. 이 대화 체계를 바탕으로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둘이서 1대1로는 못 만나.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이야 미국인과 대화를 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 영어를 통해서. 근데 만약에 영어가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인이랑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언어 체계는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게 바로 이 언어 체계, 이 파이썬, C 언어, 자바 같은 언어 체계였고 이 파이썬, C 언어, 자바 언어 체계를 인간이 배우는 거지. 배워서 인간이 이 언어 체계를 통해서 컴퓨터에 프로그래밍 언어를 입력을 하고 컴퓨터한테 이렇게 해줘 라고 지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라는 뭐가 다른 거냐면 그게 바로 코딩이에요, 여러분. 코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인간과 컴퓨터가 대화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이런 컴퓨터 언어 체계, 컴퓨터와 인간이 대화하기 위한 언어 체계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이용하는 그런 일련의 행위 자체를 코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자, 이 소라는요. 자, 우리가 파이썬, C 언어, 자바 이런 언어 체계를 우리 인간이 배워야 컴퓨터와 대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이 언어 체계를 다룰 줄 아는 컴퓨터공학과, 컴퓨터학과 학생들이 인기가 많았던 거야. 그래서 기업들도 채용을 많이 하고 우리 사회에서 몸값이 올라갔던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 소라는요, 이러한 파이썬, C 언어, 자바 같은 언어 체계가 필요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사람이 바로 영어로 투입을 합니다. 영어로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듣고 그에 맞는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라 인공지능, 영상 기반 인공지능 서비스예요. 자, 예를 들면은 난 영상을 만들고 싶은데 소라야, 나는 예를 들면 머리가 한 어깨 정도 오는 여성이 단정한 세미 정장을 입고 빨간 구두를 신고 도쿄 시내 한복판을 걸어다니고 있어 라는 걸 입력을 하면, 영어로 입력을 하면 그 영상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소라가. 이 소라 인공지능 서비스가. 그런데 상당히 허접할 줄 알았지. 근데 정말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너무 잘 만들어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실제로 이 소라 때문에 광고업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왜냐면 여러분, 물론 아직 소라가 여러분 한 1분밖에 지원을 안 해요. 근데 1분이 지원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 1분이 지원이 됐다는 말은 10분, 1시간도 갈 수 있다는 말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광고업계에 난리가 났어. 왜냐면 광고업계는 주로 짧은 숏폼 영상들을 가지고 광고를 하죠. 이제는 그 광고업계가 원래는 본인들이 기획도 하고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배우 섭외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먹고 살았는데, 이거를 그냥 소라가 한 번에 다 해주니까, 영어로 한 방 입력해주면 되니까. 자, 광고업계도 죽었겠지만 또 위험해지는 회사가 하나 있죠. 그게 어딜까요? 제가 왜 정확하게 이 소라 얘기를 했느냐? 언론사 얘기입니다. 언론사들도 이제 기본적으로 언론사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그죠? PD를 뽑고 각종 그런 방송 인력들이 있겠죠. 카메라 감독, 음향 감독, 조명 감독 등등 온갖 감독들이 다 있고, PD가 있고, CP가 있고, 조연출이 있고, 그 인력들이 이제는 대폭 축소가 될 수 있겠죠. 왜? 이제는 영상을 이것도 필요 없어. 영어로 입력만 하면 영상을 만들어준 시대가 다가오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언론사도 뭔가 지금 불안불안하겠죠. 이게 뭐지? 그래서 광고업계뿐만 아니라 언론계도 지금 소라의 출시를 앞두고 상당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C 언어, 파이썬, 자바를 배웠던 우리 컴퓨터, 소위 21세기형 컴퓨터 인재들, 큰일 났죠. 큰일 났습니다. 이제 큰일 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웹 개발자들이나 어떤 프로그래머들이나 챗 GPT를 이제 옆에 끼고 일을 한다고 해요. 왜냐면 챗 GPT 없이 본인 혼자 일을 하면 너무 일의 효율과 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미 챗 GPT를 옆에 끼고 일을 해야 되고, 누가 챗 GPT의 적재적소에 필요한 입력을 잘 해서 원하는 대답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가 이제는 중요한, 프로그래밍 실력이 아니라 이제는 누가 이 인공지능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가 프로그래머의 중요한 자질과 역량 중 하나다. 이제는 코딩도 필요가 없네. 이런 행위를 코딩이라고 했는데, 자, 코딩 필요 없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안타까운 나라냐면 아직도 대한민국은 이 코딩에 미쳐있는 나라죠. 저 때만 해도 이랬었는데 지금도 아직도 문과 학생들이 이 컴퓨터를 배워볼 거라고, 이걸 배워볼 거라고 학점 경쟁을 하면서,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시대는 급변하고 있고 이제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러한 언어 체계 없이 바로 영어로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찾아왔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제가 말씀드렸죠? 정말 지축이 흔들리는 그 시대적 전환기의 흐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직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라 이거야.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언론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혹은 준비할 우리 학생들, 그러면 지금 언론사에 들어가는 게 맞나요? 물론 언론사 기자도 신문기자가 있고 방송기자가 있다. 그러면 지금 영상업계가 지금 위험해진다면 혹시 신문기자가 기회인가요? 그렇게만 근시안적으로 단편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축이 흔들린다고 했죠. 자, 그러면 영상업계뿐만 아니라 지금 언론계 전체의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언론사가 지금 처해 있는 여건, 상황과 여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현실을 헤쳐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지워보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오늘 강의가 여러분 사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을 것이고요. 왜냐면 기본적으로 이건 제 예측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고 시대적 변화의 흐름을
예측하는 겁니다. 언론사, 그중에서도 기자, 이거 해도 될까입니다. 해도 될까? 역사를 좀 알아야 돼요. 지금까지 언론사들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왔고 어떤 사회적 지위나 명예를 가지고 있었을까? 자, 한번 볼게요. 일단 언론사 여러분,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게이트키퍼 이게 무슨 말이죠? 게이트키퍼란 말은 여러분 이건 뭐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키퍼는 골키퍼 들어보셨죠? 쉽게 말하면 문지기예요. 문지기 역할을 언론사들이 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인데 배터리가 필요 없는 스마트폰 뭐 이런 걸 만든 거야. 그래서 그냥 충전 없이 계속 쓸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럼 여러분이 지금 이걸 가지고 홍보를 해야겠죠. 전달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배터리 충전 없이 쓸 수 있는 마하 스마트폰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홍보를 해야 되겠죠. 자, 홍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이 전 국민 휴대폰 번호에 문자를 보낼 겁니까? 그 문자 보내는 비용만 해도 어마무시하겠죠. 카카오톡을 보낼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유튜브를 찍을 거예요? 찍을 수 있겠죠. 지금까지는 정보가 기본적으로 홍보를 넘어서 기본적인 정보 전달이 어떻게 이루어졌냐? 언론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칠게요. 자, 기업이라고 치면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 일반 대중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상품 만들었어요. 이 상품을 내가 직접 전달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언론사가 중간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 언론사는 뭐다? 이러한 정보를 유통해주는 플랫폼 역할을 언론사가 해왔던 거예요. 자, 언론사는 어떤 역할을 해준 거냐? 우리는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우리는 기사를 쓸 수 있고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고 신문을 뿌릴 수 있고 이런 인프라를 가지고 있어. 그럼 기업들은 그래? 그럼 언론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상품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정보를 언론사한테 보도자료라는 이름으로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 언론사는 대중들에게 그 보도자료를 전달을 해줍니다. 기사를 통해서 또는 뉴스를 통해서. 이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이트키퍼, 문지기 역할을 이 언론사가 이렇게 해왔던 거야. 자, 그런데 눈치 빠른 학생들이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언론사가 입김이 좀 세지겠는데, 그죠? 왜냐면 기업이든 정부든 그 어떤 주체든 간에 언론사를 거쳐야만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 문지기가 무엇을 하기 시작해요? 판단이라는 걸 하기 시작해요. 취사 선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정보를 무분별하게 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판단하고 취사 선택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내보내지 말아야 될 정보를 본인들이 구분을 하는 거지. 구분을 짓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어젠다 세팅이라고 해요. 의제 설정이죠. 이 게이트키퍼 문지기였던 언론사들이 해왔던 겁니다. 지금까지. 아시겠죠? 그래서 본인들이 판단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가 나와요? 자, 우리가 언론을 국회, 행정부, 그리고 사법부에 있어서 제4부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권력이 나오죠. 이게 곧 권력이잖아. 그러면 기업이든 정부든 이 정보를 전달하는 주체는 언론사에 잘 보여야 될까요? 못 보여야 될까요? 당연히 잘 보여야겠죠. 잘 보이려면 어떻게 될까요? 로비도 해야겠죠. 접대도 해야겠죠. 그래서 언론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 문지기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시대가 바로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언론사의 지형이었어요. 4부라고 불릴 정도로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언론사가 수가 많지도 않았어요. 많지도 않았고, 자, 그런데 2000년대가 되면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0년대 가장 큰 혁신은 뭐였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인터넷이죠.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이 문지기들한테 새로운 하나의 흐름이 생겼는데 이게 바람직하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떨떠름하다고 해야 될지, 원래는요 주로 사람들이 지식과 정보를 얻던 창구는 뭐였냐면 이전에는요 TV, 신문, 잡지 이런 유통 채널을 통해서 정보 습득을 했어요. 지금 20대 친구들, 우리는 각종 취업 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관련 정보를 얻잖아요. 근데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 신문 잡지에 나오는 채용 공고 이런 걸 보고 지원을 했다는 거야. 신문을 보고 신문을 가지고 기업에 입사 지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인터넷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자, 이건 뭔가
새로운 혁명의 흐름입니다. 네이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이런 인터넷 포털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가 생겨요? 핸드폰이라는 게 생깁니다. 자, 컴퓨터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 핸드폰이라는 게 생겨요. 자, 그런데 2000년대만 해도 아직 우리가 아시다시피 데스크탑은 도입이 됐어요. 데스크탑은 도입이 돼서 우리가 뭐 직장이든 가정이든 컴퓨터는 한 대씩 가지고 있었지만 컴퓨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동에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지식과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서는 휴대가 간편한 신문, 잡지 또는 TV 이런 것들, TV를 들고 다닌다는 건 아니지만 TV는 워낙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그런 전국적으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문, 잡지, TV들을 보면서 정보를 얻어왔던 거지. 그래도 양분했던 거죠. 2000년대만 해도 양분을 했던 거예요. 인터넷으로 이런 정보, 지식과 정보를 얻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 TV, 신문, 잡지의 위상이 공고했던 거지.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2010년대에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완벽한 혁명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혁명이었을까요? 여러분 아시겠죠? 제가 금방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데스크탑은 이동의 한계가 있다 했죠. 그런데 이 스마트폰은 이동의 한계가 없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신문, 잡지, TV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보 전달을 받을 수 있는 기반 인프라가 만들어졌다는 거지. 스마트폰을 통해서. 왜? 전 국민이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지하철 안에서 버스 안에서 어딜 가든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된 거예요. 언론사들이 그때 선택지가 있었는데 사실 언론사들이 거기서 미스가 난 거야. 거기서도 언론사들이 나름대로 본인들이 인터넷 시대를 틈타서 자신들만의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아니면 앱을 만들어서 그렇게 본인들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식과 정보를 얻게 쓰면 되는데 언론사들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야후, 네이버 다음, 뭐 야후는 없어도 치더라도 네이버 다음 같은 포털들에 입점을 하기 시작했어. 네이버에 들어가면, 다음에 들어가면 얘네들이 뉴스를 유통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유통상을 그냥 선택을 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언론사들의 큰 배짱이었죠. 왜냐? 이로 인해서 이 기업, 정부, 이 주체들이 언론사의 눈치를 봤죠. 문지기의 눈치를 본 거라면 이제는 이 문지기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거예요. 누구의 눈치를 봐요? 포털의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문지기의 움직인 거죠. 문지기의 움직이다. 재밌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언론의 흐름이었고 그게 2010년대 흐름입니다. 그게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사가 확실한 건 여러분, 확실한 건 이 2000년대 이전보다는 확실히 언론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은 약해졌다. 그런 기반은 약해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분명히 인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론사가 지금은 어떤 상황이며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럼 언론사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지금 제가 역사를 좀 전반적으로 짚어드렸는데 2부에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언론사 역사를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해도 되는 거야?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에 대한 설명을 2부에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